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개헌과 관련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양심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대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것이 일관된 정치권의 목소리였었고, 지금 당시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직은 물론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자기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아파가지고 간을 수술하려고 사람 몸을 열었는데 간은 그대로 놔두고 덮고 아무 관계없는 위수술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찐빵을 만드는데 안고 빼놓고 찐빵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개헌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 특히 국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선거에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이거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기자분들 이거 모르면 바보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사당이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이 이뻐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김무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인 불행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니 북한이랑도 얘기를 하고 중국이랑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같은 정치하는 사람끼리는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 대하는 반만 좀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은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훨씬 더 미래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하기 싫으면 이번 정부에서 못하겠다 하든지, 개헌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그런 안을 저희 국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 안이라도 우리 뜻과 맞으면은 저희 당에서는 협조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본의 아니게 19대 때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4월 초에 4조 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겠습니까만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추경 예산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에 대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금 투입에만 열을 놓을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관련된 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약 69만 개의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약 3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로 유발되는 고용 효과만 해도 약 100만 개 이상의 건전한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청년 창업기업 지원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촉진특별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4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앞장서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유치가 추진된 지 20년 만에 거둔 결실이라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숙한 자세로 전 세계의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원도민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계올림픽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창의 정신, 평화를 위한 화합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성공이 현 정권의 전유무님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성공적인 폐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건국 이래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거두온 성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래 7년에 거친 준비 과정은 이전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개최뿐만이 아니라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잊지 말고 이분에 대한 평가와 격려도 깊이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셨던 것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 정권에서 애써오신 분들에 대한 값진 노력이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사후 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유치를 위해서 힘써온 정당으로서 포스트 평창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이 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보다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 면에서는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라는 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함에도 이 자문위 안에다가 대통령이 보다 더 자신의 권한을 줄일 여지를 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 발의가 계속될지 된다면 이 자문위 안보다 얼마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안이 발의가 될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논의보다 대폭 후퇴된
자문위원은 걱정스럽은 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개헌 공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되짚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는 개헌의 성과를 내놓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뒷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 논의도 성과를 내는 데는 공함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각 당에서도 자기들 개헌안의 마지노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이 발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직은 물론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자기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아파가지고 간을 수술하려고 사람 몸을 열었는데 간은 그대로 놔두고 덮고 아무 관계없는 위수술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찐빵을 만드는데 안고 빼놓고 찐빵,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 아니라도 우리 뜻과 맞으면은 저희 당에서는 협조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본의 아니게 19대 때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4월 초에 4조 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겠습니까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추경 예산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개헌과 관련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양심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대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것이 일관된 정치권의 목소리였었고, 지금 아니 북한이랑도 얘기를 하고 중국이랑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같은 정치하는 사람끼리는 잡아 죽이려고 이 잡듯이 뒤지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 대하는 반만 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은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훨씬 더 미래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하기 싫으면 이번 정부에서 못하겠다 하든지, 개헌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그런 안을 저희 국회에 내주십시오.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개헌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 특히 국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선거에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이거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기자분들 이거 모르면 바보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사당이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이 이뻐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김무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인 불행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